자, 이 피규어 썼던 거는 일단 다 지워보고 YC, 이 Continuous Time 도메인도 이제는 필요가 없고요. Discrete Time 도메인에서의 트랜스포 펑션과 시뮬레이션 사이에 우리 Desired Trajectory를 하나 넣어줍시다. 포문을 K를 1부터 N까지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에 Y가 아닌 RK를 10 곱하기 저는 코사인파를 해보겠습니다. 코사인파로 한 10파이 정도 해볼게요. 10파이에 K 곱하기 T 하고 이 레퍼런스가 0부터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10을 빼주겠습니다. RK는 마음에 드는 아무런 함수를 한번 써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Y와 U 사이에 에러를 하나 정의를 해줍시다. 에러는 RK 빼기 Y의 K입니다. 그리고 UK를 PD 제어기로 정의를 해줄 건데 KP 곱하기 2의 K를 하나 넣어주고 KD 곱하기 괄호 2의 K 빼기 2의 K-1을 T로 나눈 걸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뭐냐면 간단한 수치 미분인데 우측에 PPT를 보면 우리 y.은 특정 간격분에 yk 빼기 y의 k-1로 쓸 수가 있죠. 이제 이거를 에러에 대해서 한 겁니다. 에러의 닷을 구한 것이고요. 미분 제어기입니다. KP, KD에 의한 UK를 정의를 했기 때문에 KP와 KD 값을 정의를 해줍시다. KP는 1, KD는 0 정도로 넣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세츄레이션이라는 걸 하나 정의를 해줄 겁니다. 우리 실제 시스템에서는 모터가 낼 수 있는 힘이 정해져 있고 대부분 전압으로 나타낼 때 5V에서 마이너스 5V 또는 10V에서 마이너스 70V 이 정도 범위에서 입력값이 정의가 됩니다. 여기에서 U의 K가 5보다 크면 U의 K는 5 그리고 U의 K가 마이너스 5보다 작으면 U의 K는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써주겠습니다. 이렇게 같다를 써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세츄레이션까지 정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트래킹이 되는지 한번 봐야겠죠. 자, 피규어, 컬러, W 쓰고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소플롯해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는 R과 Y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Y를 이런 식으로 써주고요. 여기에 레전드라고 하나 쳐서 R과 Y라고 나타내 보겠습니다. Y 라벨은 간단하게 매그니튜드라고 해보죠. 두 번째 서브플러스는 에러를 쓸게요. Y 라벨에는 에러라고 쓰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U를 써주겠습니다. Y 라벨에는 인풋이라고 쓰고 X 라벨에는 타임 세컨드라고 써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서브플러스에는 레퍼런스와 아웃풋 R과 Y, 두 번째는 그 사이의 차이인 에러, 마지막으로는 U를 보는 그러한 플롯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한번 눌러볼게요. 실행을 눌러보면 자, 굉장히 복잡한 게 하나가 나왔죠. 자, 보면은 맨 위에는 레퍼런스와 Y 값이 나타나고 그 밑에는 이 둘 사이의 에러, 마지막으로는 입력 값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에러가 2, 거의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걸 좀 더 줄이기 위해서 P게인을 한번 5까지 올려보겠습니다. 5까지 올린 상태에서 F5를 눌러서 시뮬레이션을 또 해보면 자, 입력값이 많이 줄었죠. 에러가 많이 줄었죠. 에러가 아까 막 2를 넘었었는데 뭐 0.5 앞뒤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KP를 더 올려주면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많이 줄어들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D게인을 한번 조금씩 올려보겠습니다. D게인을 올려보면 1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0.001 정도를 한번 넣어볼게요. 아주 조금씩 올려보겠습니다. 0.001 큰 차이 없는 것 같고 0.01을 넣어주면은 진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약간 0.001과 0.1 사이에 0.005 정도의 숫자를 넣기 시작해보면 네, 에러가 더 이상은 작아지기 힘들어하는 것 같네요. 네, 이 상태에서 KP를 더 올리거나 하는 식으로 제어 입력을 좀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더 많이 해보질 못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입력이 5와 마이너스 5, 이 세츄레이션 값에 완전히 같아져 버렸잖아요. 이제 5와 마이너스 5를 닿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제어기를 짜는 것이 중요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가 최대의 성능인 것 같아요. 이 이상으로 에러를 더 줄이고 싶으면은 조금 더 고급 제어의 방법들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우지 않은 내용들을 좀 더 적용을 해야 이 에러가 더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일단 결론적으로는 그렇고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 디지털 시스템에서. 여기에 더불어서 한번 디스터번스를 좀 넣어볼게요. 디스터번스를 넣는다는 거는 아까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잠시 돌아가서 이 부분에 C와 G 사이에 여기에 디스터번스를 하나 더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넣어볼게요. 저 부분에 넣기 때문에 여기에 D에 K가 들어가게 되겠고 D의 K는 바로 위에 디자일드 트레젝토리 그 포문 안에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0.5 곱하기 사인의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K 곱하기 T를 하나 넣어볼게요. 자, 이 값이 들어갔을 때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PID 제어를, PD 제어를 하나 만들었었고 에러가 굉장히 균일하게 변했었는데 지금 디스터번스로 인해서 에러 값이 굉장히 많이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디스터번스가 이렇게 적용된다는 것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라는 것이고 이거를 물리적인 시스템 상에서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은 펜듈럼이 움직이고 있을 때 여기에 감속기가 있거나 아니면은 사람이 여기를 때린다거나 하는 것들이 아까 우리가 표현한 이 여기에서 들어가는 디스터번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디스터번스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컨티뉴어스 타임 도메인에서의 전달 함수를 디지털, 디스크리트 타임 도메인에서의 전달 함수로 변환하고 원하는 디자이어드 트래젝토리를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컨티뉴어스 타임 도메인에서 아까 LSIM이라는 거를 써가지고 이렇게 컨티뉴어스 타임 도메인에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데 왜 굳이 우리가 이렇게 디지털 제어기로 해야 하냐 라고 물어보면 PPT에서 보여줬듯이 실제 시스템은 우리가 컴퓨터가 주어진 샘플링 피리어드 안에서 모든 것을 계산하고 제어기에 컨트롤 인풋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컨티뉴어스 타임 도메인에서 알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 디스크리트 타임 도메인에서 설계를 해야만 실제 시스템과 굉장히 동일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 실제 시스템에서도 똑같이 넣었을 때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궁금한 것들이 몇 가지 생기겠죠. 그러면 이 컨티뉴어스 타임 도메인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배웠죠.
사이너소이달 인풋을 넣었을 때 스테디 스테이트 사이너소이달 아웃풋이 나오는 그 프리퀀시 도메인, 그걸로 보디 플롯을 그릴 수가 있고, 실험적으로 사이너소이달 입력을 막 넣으면 사이너소이달로 막 움직일 것이고, 이제 그걸로 테이블을 만들어서 보디 플롯을 그리면 이 전달함수가 어느 정도의 차수로 가진 전달함수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또 다른 제어의 방법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실제로 대학원에 와서 해보거나 배우거나 하는 식으로 익힐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얻어진 전달함수가 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 제어기를 짜느냐, 이러한 컨티뉴어스 타임 도메인의 전달함수를 바탕으로 어떻게 제어기를 설계하고 스테빌리티를 판별하고 하는 것들이 오늘 배운 내용을 아주 기초로 해서 점점 확장을 하게 됩니다. 많이 어렵고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대학원에 가지 않으면 배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실제 로봇 회사에서 석사를 딴 석사 졸업생 정도의 지위를 가진 연구원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제어기는 사실 맡기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배워야 될 게 많아서. 그래서 제어 박사들이 굉장히 희귀하고 또 따는 것도 어렵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급 제어에서까지 배운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 실무에서 쓰는 데까지는 너무나도 배워야 될 게 많지만, 고급 제어에서 배운 내용들이 기초가 굉장히 탄탄해야만 그 다음 것도 배울 수 있다는 걸 알아두면 좋겠고요. 오늘의 이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이제 뭐 고급 제어 2 나중에 배우는 박사과정, 뭐 석사과정에서 배우는 그런 제어 방법들을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은 페이지를 몇 개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제로 오더 홀더를 배웠을 거예요. 이제 그 외에도 제로 오더 홀더 외에도 컨티뉴어스 타임 도메인의 전달함수를 디스크리트 타임 도메인으로 바꾸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서 그러한 방법들의 장단점을 몇 가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수치 미분을 할 때 배운 몇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제 forward approximation이라고 해서 y의 k 플러스 1과 y의 k 사이의 차이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backward라고 해서 아까 우리가 PD 제어기에 썼던 yk 빼기 yk 마이너스 1, 이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들은 우리가 컨티뉴어스 타임 도메인에서의 전달함수가 왼쪽에 이렇게 폴의 영역이 이러한 곳에 있다고 할 때, forward approximation은 단위원 바깥의 영역으로도 폴이 위치가 될 수가 있어요.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바꿨을 때. 이 말은 무엇이냐? 단위원 안에 있을 때 시스템이 굉장히 안정한데, 이 시스템을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하면은 혹시나 언스테이블한 영역으로도 확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방법은 그렇게 추천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면 S 도메인에다가 T분의 G-1을 대입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백월드 같은 경우는 내가 굉장히 잘 뭐 스프링과 댐핑 이런 것들을 잘 보고서 제어기 설계를 해가지고 클로스드 룹 시스템의 폴과 제로가 어느 영역 안에 들어오게끔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게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가면은 이 단위원 안에 넓은 영역에 분포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영역, 내가 설계한 것과 조금 다른 영역으로 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 바이리니어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는 잘못된 건데, 바이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은 여러분이 수치 해석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이제 S에다가 이러한 식으로 대입을 하는 건데, 이것 같은 경우는 단위원 안에 모든 영역에 걸쳐서 폴과 제로가 위치를 한다. 내가 컨티뉴어스 타임 도메인에서 해석한 시스템이 그대로 넘어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폴 제로 매칭이라고 해서 Z에다가 EST를 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로 오더 홀더도 이렇게 단위원 안에 전 영역에 걸쳐서 어프록시메이션이 되는 부분이 가능하다. 이 페이지는 여러분이 나중에 실무에서 혹시나 제어를 하거나 아니면은 디지털 시스템으로 어떤 디지털 제어, 시그널 프로세싱 같은 걸 할 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수 있는 그런 페이지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시그널
신호를 해석함에 있어서 컨티뉴어스 타임 도메인과 디스크리트 타임 도메인을 왔다 갔다 하는 표를 굉장히 잘 설명한 게 있어서 제가 똑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자, 컨티뉴어스 타임 도메인에서 이렇게 굉장히 울퉁불퉁한 신호가 측정이 되었어요. 뭐 여러분이 어떤 장비를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컨티뉴어스 타임 도메인에서 측정을 한다고 할 때 샘플링 피리어드, 내가 측정할 수 있는 정확도가 있을 거예요. 그 샘플링 피리어드마다 점이 찍힐 것이고, 만약에 내가 뭐 이거를 1초마다 측정한다, 뭐 10초마다 측정한다고 하면은 이러한 굴곡이 잘 측정이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보다 조금 더 늦은 시스템으로 한다고 하면 뭐 이거 뭐 요 정도 포인트만 돼서 내가 실제 신호가 요렇게 생겼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신호는 이것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에 걸쳐 있죠. 그래서 샘플링 피리어드가 굉장히 작을수록 좀 더 정확한 신호 측정이 가능하다, 또는 정확한 신호가 측정이 된다는 건 좀 더 정확하게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컨티뉴어스 타임 도메인의 어떠한 시그널, 이 yt라는 거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S 도메인으로 옮길 수가 있고요. 반대로는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있겠고, 디스크리트 타임 도메인에서 측정된 신호는 G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Y의 Z라는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티뉴어스 타임 도메인에서의, 그러니까 S 도메인에서의 전달 함수는 S JW를 통해서 주파수 영역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이렇게 거치지 않고 프리에 트랜스폼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디스크리트 타임 영역에서의 전달 함수는 이게 화살표가 틀렸는데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고요. G 도메인에서 주파수 영역으로 바꾸는 데는 G exponential JWT라는 것을 넣으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S 도메인에서 G 도메인으로 옮기는 거는 방금 전 페이지에서 봤던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넘어올 수가 있고요. 뭐 제로 돌도도 물론 있고요. 그리고 디스크리트 타임 도메인은 또 주파수 영역으로 푸리에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한 번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이 하나가 안 된 게 이게 있습니다. 디스크리트 타임 도메인에서 컨티뉴어스 타임 도메인으로 아주 정확하게 가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대신에 우리가 샘플링 피리어드가 아주 작다고 하면 컨티뉴어스 타임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쓰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에도 저 왼쪽에 있는 화살표와 똑같이 가는 것이 어렵다, 하지만 컨티뉴어스 타임과 비슷하게 할 수도 있다 라고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과 같이 한 것을 비슷하게 한 번 더 할 건데, 이제 그때는 다음 시간에는 스테이트 스페이스 리프레젠테이션을 왜 배우고 어디에 쓰고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다뤄볼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수업에서도 봤듯이 전달함수만 있으면 사실 시뮬레이션도 가능하고 제어기도 짤 수 있고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굳이 저 어려운 행렬의 세상에서, 매트릭스의 세상에서 이러한 제어기를 설계하고 뭐 시스템을 보고 하는 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것이고요. 또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계산할 때 매틀랩을 이용하면 얼마나 쉬워지는가에 대해서 좀 다뤄볼 거예요. 오른쪽 그림은 여러분이 언젠가 제어 대학원을 갔을 때 제어 관련해서 배우게 될 굉장히 고급 제어 방법인데, 이제 리니어, 쿼드라틱, 가우시안 컨트롤러라고 해서 칼만 필터라는 어떤 예측과 필터링이 굉장히 잘 되는 필터를 사용해서 우리의 스테이트를 예측하고 그걸 피드백하는데 절대 언스테이블해지지 않고 굉장히 트래킹이 잘 되게끔 최적 제어를 해주는 그런 제어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될 것이고요. 뭐 그건 아주 먼 미래의 내용이고, 저희가 다음에 다뤄볼 내용은 이제 여기에서 아주 일부분인 스테이트 스페이스의 기초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